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8월 17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종목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심 종목에 관한 내용의 영상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시장 얘기를 해본다면 환율 1170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집 나간 외인들이 한국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제 매도세가 계속 나오니까 장은 계속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매매를 마치고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놔야 한다. 전저점 또는 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는데, 코스피는 그냥 이날 금요일의 저점 금방 깨고 여기 지금 이 라인까지 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고, 코스닥은 뭐 금요일은 진작에 깼고 요 자리 1014, 1010 부근을 예상했는데 그냥 깨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자리가 요 자리, 뭐 코스닥은 1013, 코스피는 뭐 금요일의 저점 뭐 3150,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닥까지 열어놔야 한다. 코스피는 3100, 코스닥은 995까지 열어놓고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용 미수 반대 매매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슬슬 분할 매수를 해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포트를 채우면 좋을까? 차트를 돌려보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포트에 비중 크게 물린 종목들이 많다면 사실 이 영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 뭐 5%에서 10% 최소 물려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상황을 봐서 배수 물타기를 해서 탈출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그 종목은 죽었다 생각을 하고 존버를 하든 해야지, 과연 지금 상황에 그 종목을 자르고 이런 장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 포함해서. 그게 가능했다면 비중 크게 물린 종목이 애당초에 없겠죠. 장이 어떤 하락을 보이는 시점에서 어느 부분에서든 잘랐을 거예요. 그냥 애당초에. 그래서 아무튼 포트가 비어 있다는 가정하에, 현금이 빵빵하다는 가정하에, 자리가 좋고 그리고 장이 정상화 됐을 때 챙겨보면, 어떤 장이 정상화 됐을 때 호재를 등에 업으면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재료는 매각 이슈죠. 매각 이슈. 제가 아마 요 종목이 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요 자리쯤에서 이거를 깨지 않으면 시세가 나올 만하다. 저는 아마 근데 요 날에 그냥 털고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리 7,800원, 요 흐름을 보일 때 7,800원을 안 깨면 얘는 상승 여력이 있다 했는데, 슈팅이 나오고 다시 뭐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 자리 사실 금요일날 이렇게 거래량 실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었지만, 뭐 장이 꺾이니까 이제 뭐 얘도 힘을 잃었죠. 그러면은 요 종목은 다시, 일단 첫 번째 지금 3일선 5일선 요 부분이 1차 매수 밴드가 되겠고, 2차 매수 밴드는 한 8,000원 8,100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요 자리, 그 다음에 손절이나 비중 축소 라인은 다시 요 라인이 되겠죠. 지금 20선 부근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거 깨지면은 여기 제가 보는 34선이 슬슬 올라올 테고, 그러면은 요쯤에서 매수 밴드였다고 치면 34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4선 요거 이탈하거나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뭐 8,000원 7,800원을 힘없이 꺾어버린다면은 그때는 조금 게임이 길어지겠죠.
아무리 매각 이슈가 시장에서 좋은 재료여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샘CNS입니다. 샘CNS. 프로브 카드를 제조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신규 상장주였고, 프로브 카드란 반도체 불량 검사,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면 이게 불량인지 뭐 제대로 된 물건인지 확인할 때 필요한 게 이제 프로브 카드인데, 요게 삼성전자와 엮인 종목들은 일단 언제든 체크해 볼 만합니다. 저는 요 두 날에 이 두 날 8월 10일, 11일 거래량 들어오고 위로 뽑아낸 거를 어떤 하나의 사인으로 보고, 지금 자리 20선과 20선 이탈하고 7,500원까지 열어놓고 보면은 만원까지는 사실 지금 추세상 어려울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잡아보면은 그래도 한 9,000원까지는 한번 튀어줄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재용이 전자 쪽 관련해서 이제 뭐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면은 요쪽이 한번 시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 세워서 접근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KL넷. KL넷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용 활동에 한번 시세를 기대해보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날 이 일봉들 다 지우고 이날과 이날 들어온 거래량을 저는 일단 주목을 했습니다. 이날과 이날. 근데 이제 요 자리 뭐 일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자리인데, 요거를 주봉으로 보면은 상승, 하락, 바닥, 재차 상승, 다시 거래량 이후에 어떤 이렇다 할 흐름 없이 지금 딱 주봉 20선까지 빠진 자리입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요 자리 지금 요 부분 지켜주면은 추가 상승 뭐 돌파까진 몰라도 최소 한 5,000원, 5,500원까지는 충분히 탄력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재료는 뭐냐? 물류 IT 솔루션 기업이고, 뭐 삼성 SDS랑 뭐 M&A 이런 사골 재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항만, 물류 IT 솔루션 기업이니까 스마트 항만으로도 엮이는 종목입니다.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눌릴 만큼 눌린 종목이고, 이 종목 또한 샘CNS처럼 삼성과 엮여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 바텍입니다. 바텍. 오늘 일단 첫 매수 자리를 한번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종목인데요. 일단 덴탈 기기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일단 실적이 엄청나죠. 작년에 비해 지금 2배 가까운 잠정 실적이 잡혀 있고, 보통 덴티움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들 보시는데 바텍도 절대 뒤지지 않는 종목이다. 원래 장이 부러질 때는 보통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꺾이곤 합니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이런 종목들 팍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서 정리했었던 바닥권이라 생각되는 종목이라 한 거, 뭐 장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무너지지 않죠. 그거는 이 종목이 어떤 특수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뭐 최근에 오른 게 없으니까 무너질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텍은 지금 이 치과, 의료기기 이쪽은 장이 무너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평소 어떤 5일선 종목처럼 지켜주고 있죠, 이 고가권을.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장이 정상화됐을 때 이 고점까지는 한번 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비덴트를 가져왔습니다. 비덴트를 가져온 이유는 최근 코인 업비트나 뭐 이제 바이낸스 들어가면은 코인들 추세 많이 돌렸죠.
뭐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연휴 동안에도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에서는 비덴트랑 위지트를 보고 있고, 근데 위지트보다는 저는 비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정배열 초입 구간 모습이니까. 근데 이제 연말까지 지켜본다는 자세로 분할 매수할 만한 구간에 진입했다 보여집니다. 얘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뭐 비덴트랑 창투사, 뭐 예를 들어 에이티넘, 뭐 우리기술투자, 이런 창투사 두나무 관련한 기업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메모장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덴트 창투사 관심 종목 이유, 일단 가상화폐가 상승한다. 가상화폐가 만약 가상화폐가 상승한다. 지금 저는 추세를 돌렸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 소나기가 지나가고 시장이 정상화된다 라는 가정까지 세워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카카오 뱅크든 카카오 페이든 요런 크래프톤 대여 IPO 이야기들 뭐 거의 이제 지나가겠죠.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이 장이 정상화되고 가상화폐가 상승하면은 코인베이스와 두나무 다시 시장에 언급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비덴트가 됐든 창투사가 됐든 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워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모든 게 가정인데, 남들이 지금 다른 종목에 열광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을 시나리오 세워서 지금 뭐 비덴트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세를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조정 중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요 자리를 뭐 크게 봤을 때 오늘부터 60선, 240선까지 매수 밴드로 보고 이 자리 이탈하면은 뭐 사실 그냥 털어버리면 되죠. 근데 사실 이 자리 가면은 또 완전 바닥 느낌이어서 털어지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요런 관점, 그리고 뭐 저는 창투사 중에 대장으로 보고 있는 에이티넘 마찬가지죠. 상승, 거래량 없는 하락, 바닥 살짝 튀어주고 다시 지금 장이 꺾이면서 제자리 해서 요런 자리에서 모아 보면은 비덴트든 창투사 종목이든 하락이 이 하단이 짧죠. 지금 4,400원이니까 분할 매수 하면은 10% 안팎입니다. 손절 라인이. 하지만 이런 게 튀어주면은 얘네들이 튀어주면 최소 이런 데고, 그다음에 뭐 이런 데까지 가겠죠. 최소 이런 데까지는 튀어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비덴트, 위지트, 둘 중엔 비덴트, 그리고 넓게 보면 창투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투사는 또 어떤 게 되냐? 두 번째 창투사 시나리오. 이건 비덴트가 아니라 창투사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두나무 언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대선이죠. 정치인들이 일자리 이야기 언급할 가능성 있다. 그러면은 뭐 위즈코프, 윌비스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창투사 종목들도 결국엔 일자리로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모센스. 아모센스. 아모센스가 이제 신규 상장주고 뭐 하는 기업이냐면 뭐 무선 충전, 차폐 시트, 뭐 자동차 전장 모듈 등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일단 거래처가 아마존, 구글, 뭐 삼성전자 등 굵직한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날 12일 날 이 종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면은 큐라클처럼 이런 상승을 기대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딱 한번 요 자리
이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도지로 양봉 도지로 덤비다가 탁 24,000원 전고 찍더니 그냥 바로 꺾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바로 잡기보다는 14,000원까지 열어놓고 14,000원까지 열어놓고 잡았을 때 이것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번의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전고, 신고까지는 이제 욕심인 것 같고요. 그냥 단 한 번의 슈팅 정도를 예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만 잘 나와준다면은 얘도 참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종목 그리고 창투사까지 한번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자리를 재료가 유효하다, 시장에 아직 괜찮이 먹힐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과 바텍은 또 계속 오르고 있네요. 지금 녹화하는 도중에 그런 종목들과 그런 종목들의 어떤 자리를 노려봐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지금도 계속 꺾이고 있는데 그냥 3,100, 코스피 3,100, 코스닥은 995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든 아니면 여기서 돌아 나가면서 5일선 위에 올라타든 두 가지 시장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환율이 좀 내려와 줘야 돼요. 환율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의 관심 종목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